그냥 애초에 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 표시해야 될 사항을 표시 안 한 거니까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해당 지자체가 뭐 좀 핫한 지역이어가지고 A라는 부동산 신탁회사뿐만 아니라 뭐 B, C 부동산 신탁회사가 다 들어가가지고 동일한 사업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B, C라는 부동산 신탁회사 난리가 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건분법 사업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명 건분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건분법 사업장에는요, 분양 광고 시에 반드시 표기해야 될 사항을 건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건분법 시행령 제8조 1항은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양 광고라고 하는 게 주택법에서 말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랑 같은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팜플렛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분양 광고가 아니라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정도의 분양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분양 광고에 이거를 누락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라는 건데, 제가 다음과 같이 표를 올려드리면서요, 하나씩 법률 조항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분법 제6조 2항은 분양 광고에 건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이것이 누락됐다면 건분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되고, 건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과목에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분양 광고에 표시해야 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냐면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신탁 방식으로 시행하는 건분법 사업장에서 분양 광고를 표시했는데 한 가지 사항을 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락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뭐냐면 이 해당 사업장이 어떠한 점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으니까 아예 안 올려도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만약에 해당 사업장이 어디에 포함됩니다 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올려야죠. 이걸 누락하면 이건 당연히 시정명령 깜이에요. 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어디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포함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올리면 좋은데 그냥 애초에 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 표시해야 될 사항을 표시 안 한 거니까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해당 지자체가 좀 핫한 지역이어가지고 A라는 부동산 신탁회사뿐만 아니라 B, C 부동산 신탁회사가 다 들어가가지고 동일한 사업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B, C라는 부동산 신탁회사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우리도 곧 시정명령을 받게 될 거고,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거 대규모 분양계약 해제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지금 하급심법원 판례가 갈려져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에서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정명령 하나 내렸다고 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양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측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사유로 시정명령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급심 법원은 시정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과해서 시정명령이 분양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하급심 법원 판단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건분법과 건분법 시행령이 분양 광고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했고,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계약 해약 사유인 거예요. 법령이 조금 부족하게 또는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법부가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새로운 법령을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입법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소개드렸죠.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물론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아니에요.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분법에서 정한 분양계약 해약 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만 하면 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대법원 판결이 기존 하급심 법원이 분양계약 해약 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해서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을 파기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법원의 정확한 입장을 알 수 없고, 또한 최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해약 사유에 단순히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발생한 것 이외에 그것들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부분에 하나느냐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분양계약 해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최신 대법원 판결은요, 이 분양계약 해약 사유의 3가지 중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에만 해당됐던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최신 대법원 판결과 같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부분이어야 하느냐라는 점을 판단할지 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건분법에서요, 분양 광고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지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정정 공고를 올리도록 하거나 시정 권고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시정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고요. 둘째, 최신 대법원 판결이 건분법에서 정한 분양계약의 3가지 해약 사유에 대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추가적인 요건을 반영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에 해당되는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건분법상 분양광고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때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